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했다. 3개월 전 그날의 대참사 이후 단 한 번도 알을 낳지 않던 암탉들 중 한 마리가 드디어 알을 낳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모든 암탉들이 알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마리를 시작으로 다른 암탉들도 결국엔 조만간 알을 낳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그날의 대참사로 암탉들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암탉들은 깃털 같은 외형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알을 낳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 드라마라는 주제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나는 동물들도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혹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표현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동안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사람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편견적 사고방식으로 동물들은 감정이 없는 하등 생명체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개나 고양이 같이 사람과 친숙한 동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닭이나 오리, 그리고 거위들 같이 보편적인 반려동물이 아닌 가금류의 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항구.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동물들의 감정에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외에도 두려움의 감정도 공존한다. 결국 사람이 어떤 동물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그 동물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욕심쟁이 놀부. 항구 이리 와. 항구. 이와 같은 이유로 동물 입장에선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해야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동물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까? 그것의 시작은 서로 간의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인 흥부와 놀부가 태어난 5월 초로 되돌아가 보자. 태어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병아리들은 비록 부화기 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신을 품어주고 있는 암탉봉이를 엄마 닭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암탉봉이는 병아리들을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라고 받아들였다. 엄마 닭봉이는 병아리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병아리들은 그런 엄마 닭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집사인 내가 매일 먹을 것을 챙겨주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우리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아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단지 엄마 닭봉이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병아리들은 나를 어느 정도의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엄마 닭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병아리들을 돌본다면 우리 간의 믿음이 생기고 병아리들은 나를 신뢰하게 될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만약 나와 병아리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지내며 하루에 한두 번씩만 본다면 병아리들은 여전히 나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런 이유로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뒤 엄마 닭봉이와 헤어진 놀부 형제에겐 여전히 나는 두려움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동물에겐 감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동물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외에 질투라는 감정도 느끼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순 없지만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동물과 얼마만큼 교감을 하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동물들 질투심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질투심을 가장 많이 표현했던 동물은 삐삐와 앵두였던 것 같다. 둘 다 생후 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아기였을 때부터 나와 함께 지냈던 녀석들이고 나에게 좋아한다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던 녀석들이다.
어릴 때는 사이가 엄청 좋았던 두 녀석은 결국 집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이런 질투심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 또한 집사와 진정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된 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표현되는 감정이다. 앵두는 끊임없이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한 앵두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삐삐는 뚫어지게 앵두를 노려본다. 그렇다면 지금 놀부와 흥부가 느끼는 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까? 확신할 순 없지만 녀석들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나를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다. 녀석들은 여전히 나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런 이유로 내가 앵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교감을 녀석들에게선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놀부 형제들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내가 놀부 형제들을 갓 태어났을 때부터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녀석들은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나와 놀부 형제들은 아주 적당한 수준의 신뢰 관계만 형성될 뿐 더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둘째, 집안과 같이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함께 지내지 않고 자연에서 지내는 동물들은 집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 특히 닭과 오리 그리고 거위 같은 가금류들은 굳이 집사가 주는 사료가 없어도 자연에서 충분히 먹이를 찾아서 생존할 수 있다. 이곳 농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풀과 벌레 등이 풍부해 사료가 없어도 녀석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어릴 때 집사만 쫓아다니던 거위들도 머리가 굵어지면서 집사를 남대하듯 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양이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우리와 함께 지내던 자두가 다른 영역을 찾아서 떠나버렸다. 녀석이 며칠씩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다. 그리고 왕파리와 친하게 지내는 포도도 하루 종일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앵두는 자주 영상에 나오지만 포도는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나마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앵두는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을 순 없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앵두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겠지만 포도는 어떤 선택을 할지 솔직히 알 수 없다. 포도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나만의 히든카드를 만들 생각이다.